다빈치 예술여행 두 번째 시간 반예술 팝아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네오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작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화이트 페인팅, 그리고 말레비치 추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블랙 스퀘어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라우센버그의 또 다른 작품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말레비치의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 사각형,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을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라우센버그의 윌리엄 드쿠닝 작품 지우기라는 제목의 특이한 작품이죠.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금속 프레임 안에 무슨 작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작품은 이게 지금 뭘 그린 거지? 좀 되게 묘하죠? 무슨 흔적 같은 게 남아있긴 한데 이게 그린 건지 지운 건지 상당히 어,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작품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윌리엄 드쿠닝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은 1940년대에서 50년대 미국 화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추상주의 작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네오 다다이즘이 바로 이 추상주의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예술 사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주의 작가들이 너무 주관적인 경향에 빠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 그린 건지, 어떤 의미를 담은 건지 상당히 이제 모호해지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게 네오 다다이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레비치하고도 뭐 비교를 해봤지만 작가의 어떤 절대성, 작가의 주관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추상주의에 반발해서 네오 다다이즘 작가들은 관객을 제2의 저자로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업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경향을 좀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윌리엄 드쿠닝 작품 지우기, 그 말인즉슨 추상주의 지우기, 추상주의 거부하기, 뭐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그 화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래 윌리엄 드쿠닝의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드쿠닝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어디서 났냐? 라우센버그가 어느 날 윌리엄 드쿠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 무엇이든지 저한테 하나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요청을 하죠. 아주 정중하게. 당연히 이제 윌리엄 드쿠닝은 눈살 찌푸리면서 안 그래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네오 다다이즘 경향의 작가인데 저 까마득한 후배가 나한테 와서 지금 내 그림을 다짜고짜 내놓으라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뭐에 필요한데? 라면서 시큰둥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라우센버그가 제가 그걸로 작품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 예, 그 작품을 제가 말끔하게 지우는 컨셉으로 새로운 작품을 해보자고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드쿠닝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내 작품을 지운다고? 그래? 한번 지워봐. 라고 하면서 작품을 하나 건네줍니다. 물론 드쿠닝은 가급적이면 지우기 힘든 그런 작품을 건네줬다고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화면 속에서만 본 이 흔적만 가지고는 도대체 여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후대에 미술 연구자들이 여기다 또 한번 쏴봤습니다. 렌트겐도 쏘고 이래서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었나, 원래 드쿠닝이 어떤 그림을 줬나 하면서 보니까 이런 식의 실루엣이 나온 거예요. 실루엣을 보니까 약간 조금 뭔가 비슷해 보여요. 그죠? 자, 그리고 색도 어느 정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실루엣이나 이런 색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두 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간 뭐 드쿠닝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아주 지우기 힘든 그런 그림을 건네줬다라고 되어 있으니 어쨌든 뭔가 지우기 힘든 그림이었다. 그런데 드쿠닝은
드쿠닝이 아니라 라우센버그가 이렇게까지 이제 흔적을 없애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무슨 소묘도 아니고 채색화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물론 이제 그 채색이 물감은 아니었겠죠. 지우개로 다 이게 지운 거기 때문에 색연필로 채색을 해놓은 건데, 음, 이거를 거의 한 달 넘게 정말 열심히 지웠다고 합니다. 지우개만 갖고 정말 순수하게 지우개만으로 열심히 지웠어요. 하지만 뭐 연필로만 그려놓은 작품이 아니라 색연필, 색채가 들어간 작품이었기 때문에 지우개만으로 지우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몇몇 부분의 윤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약간 붉은기가 남아있기도 하고 여기는 좀 푸른기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완전히 지우진 못했어요. 하지만 얼핏 봤을 때는 그냥 빈 캔버스인가? 아니면은 이것도 또 다른 사각형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라우센버그의 이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라는 작품과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도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스케치나 아니면은 뭐 색을 입힌 그런 그림을 검은색으로 덮은 후에 그 검은색 그 물감에 균열이 생겨서 나온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쨌든 간 얘는 그려져 있는 걸 계속 걷어내면서 지워낸 거고, 얘는 그려져 있는 거를 검은색으로 계속 덮어 놓은 거잖아요. 일단 행위의 방향이나 목적, 그런 것들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라는 그 작품은 지워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드쿠닝이 그려놓은 원래 그 채색화를 지우개만으로 빡빡빡빡 지워야지 원래의 그 작품의 제목과 일치하는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웠어요. 실제 지우개로. 자, 말레비치도 지워야 완성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검은색으로 덧칠을 해서 지우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라고 하는 라우센버그의 그 작품은 열심히 지웠지만 채색화이기 때문에 지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웠지만 다 지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덮어서 혹은 지워서 그 안에 있는 색채와 모든 윤곽, 형태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지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담은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라우센버그의 윌리엄 드크닝 지우기는 말 그대로 다 지웠죠. 지웠지만 원작의 흔적까지 완전히 지우진 못했어요. 어쨌든 이 드쿠닝 지우기를 통해서 라우센버그가 의도했던 것은 기존의 절대 가치처럼 서 있었던 추상주의에 대한 거부를 이렇게 온몸으로, 행위로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말레비치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지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검은색 사각형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절대 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윌리엄 드쿠닝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공허를 뛰어넘는 공허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공허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쿠닝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비어있긴 비어있는데 뭔가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었지? 그냥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캔버스나 그냥 정말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였다면 별로 궁금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허한 것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빈 캔버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라우센버그의 지운 흔적, 뭔가의 그 원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원작이 뭐였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그 원작이 있던 자리가 지워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함? 원래 꽉 차 있어야 되는 캔버스가 비워졌다는 어떤 공허함? 이런 게 더 배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원래부터 텅 비어 있는 자리와
원래 뭔가 있었다가 그게 빠져나간 그런 자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드쿠닝의 작품을 공허를 뛰어넘는 공허라고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죠. 검은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형을 부재의 현전을 드러내는 아주 완벽한 결과물이다라고 많이 평가해요. 자, 부재라는 건 말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현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은색으로 모든 색과 형태를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떤 형태도 어떠한 색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색과 형태의 부재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색과 형태가 검은색 아래에 실제로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래서 검은 사각형을 일컬어서 우리가 부재의 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다다이즘 작가, 네오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작가, 미국의 제스퍼 존슨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퍼 존스 같은 경우에는 네오 다다이즘 작가로도 분류가 되고 또 팝아트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실제로 네오 다다이즘이 이제 좀 더 그 상업적인 경향을 본격적으로 띄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팝아트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스퍼 존스의 깃발이라는 작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깃발이라는 작품은 세로는 107.3cm 그리고 가로는 153.8cm 상당히 크죠. 이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작품을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게 깃발인가? 아니면 그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예.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이 제스퍼 존스의 깃발이라는 작품을 일반적인 미국 성조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의 액자